한 해가 저물면서 우리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보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보내야 할 것들은 이해 다 가기 전에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가고 싶어 하니까. 나 있는 모든 것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때가 되면 떠나 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1972년 6월 17일 미국 워싱턴 DC 워터게이트 오피스 콤플렉스, 다른 말로 하면 워터게이트 빌딩입니다. 거기에 5명이 원래 잠입해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잠입해 들어간 목적은 그 건물 안에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사무실에 도청기를 뽑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걸 꼽고 와이어 태핑, 도청을 하겠다는 거죠. 그걸 경비원이 발각을 했어요. 바로 폴리스에 전화를 했죠. 왔어요. 5명 다 체포가 됐어요. 그걸 이름하여 워터게이트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미국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은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정치적 스캔들이 발생할 때마다 거기에 게이트라는 이름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 유래가 그래요. 게이트의 유래는 1972년 6월 17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당시 대통령이던 리차드 M. 닉슨이 보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 은폐 지시를 한 겁니다. 사람마다 습관이 있는데 닉슨 대통령은 그 당시에 참 희한한 습관이 하나 있었대요. 누가 대화를 하면 꼭 녹음을 한답니다. 녹음을 한 거예요. 그 녹음의 총 분량은 10여 시간, 상당히 길죠. 그런데 나중에 그 특별검사가 임명되는데요. 아치볼드 콕스라고 하는 특별검사입니다. 임명됐는데 이 사람이 바로 닉슨 대통령에게 그 녹음 테이프 제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거 내세요. 못 내겠다.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 안보에 관한 자료가 있다. 저 연방 대법원까지 갑니다. 연방 대법원 대법관 전원일치로 닉슨에게 제출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도 닉슨은 내셔널 시큐리티라고 버텼거든요. 근데 연방 대법원은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당시 닉슨이 주장했던 국가 안보에 관한 자료는 10여 시간 테이프 중에 18분 30초랍니다. 결국에 제출하게 됐죠. 아치볼드 콕스 대통령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닉슨이 법무장관 엘리엇 리차드슨에게 그 사람 해임시켜버려. 못합니다. 하고 사표 냅니다. 법무차관에게 러켈 하우스 법무차관에게 사표 내라고 해. 해임시켜. 못합니다. 또 사표 내요. 그러자 법무부의 고위 간부들이 대거 사표를 내버립니다. 우리 이렇게 못한다. 그것이 1973년 10월 20일.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또 검색하지 마세요.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름하여서 Saturday Night Massacre, 토요일 밤의 학살이라고 부릅니다. 연방의회,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양원제죠. 연방 하원이고 연방 상원이 있습니다. 하원이 탄핵결사에 착수하고 상원에는 워터게이트 커미티, 워터게이트 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결국 74년 8월 8일 닉슨이 사임을 합니다. 우리는 하야 그런 말 쓰는데 그냥 단순히 리자인. 대통령 하겠다고 사인 한번 했고 다시 사인하니까 리자인이죠. 그래서 결국 사퇴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요, 그 미국 권력 구조가 움직이는 걸 잘 한번 보십시오.
특별검사 위치, 연방대법원 위치, 그리고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법무부 간부들 그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자기 위치에서 정확하게 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를 정확히 하니까 그렇게 버티던 닉슨도 결국 손을 들고 마는 겁니다. 그게 언제 일입니까? 44년 전 일이에요. 그렇죠? 44년 전. 우리 직원들 중에 그때 안 태어난 분도 계시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 정도 옛날 이야기입니다. 미국 국민들 광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촛불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권력의 요소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에게 그런 불편을 끼치지 않았어요. 국민은 생업에 종사하고 자기가 할 일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합니다. 그래서 끝내준 거예요. 멋있죠? 2016년에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 중간수사결과 보셨죠? 최순실 게이트, 정확하게는 박근혜 게이트죠. 예를 들어서 김성환 결과배라는 사람이 밖에 어떤 뭐라고 그럴까, 그 기운이 아주 좋은 사람, 우주의 기운을 막 모으는 그런 사람의 의뢰를 해서 이러는 겁니다. 1월 1일자로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국장은 누구 하면 좋겠습니까? 과장은 누구로 할까요? 그리고 장학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 장학관 사무관이죠. 사무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번 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기분이? 왜 그렇게 하냐고 직원들이 따지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인사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의 눈으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가 대통령에게 대통령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 행사를 일정 기간 5년 동안 위임한 거예요. 행사를 위임한 거예요. 권력을 줄 수는 없어요. 행사를 위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대로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면 뭐합니까? 시행령으로 다 엎어버리는데 세월호 특조법 국회에서 만들었더니 세월호 특조법 시행령으로 무력화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시행령 정치를 계속 해오는 거예요. 이 시발은 이명박 정권 때부터 그렇게 된 거죠. 대통령이 청와대로 재벌계 회장들을 불러서 돈 내라고 강요한단 말이에요.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인허가로 압박하고 세무조사로 압박하고 이럴 건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청와대에 앉아서 기업의 회장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공갈을 한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질서는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기업의 경영, 돈을 어떻게 낼 거냐, 그건 기업이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내라고 지시한단 말이에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어떻게든 스캔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 불법행위 규모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 죄질을 한번 비교해보시라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럼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권력 정치들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평소에 끊임없이 견제 장치들이 견제를 했으면 이런 일도 못한단 말이에요. 시행령으로 법률 위반해 헌법재판소로 가? 헌법재판소는 문제 없다는데? 뭔가 사건이 있는 것 같아. 검찰 수사가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버려? 그래, 꼼짝 못하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검찰관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감사 권력 그렇죠. 의회 권력 그렇죠. 헌법재판 권력, 사법 권력 다 그렇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냥 그대로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아마 유사이대로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이후로 이런 사례가 전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히틀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한 사람도 아니오라는 말을 안 한 거예요. 몇백 년 전에도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대한민국에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최순실 농간을 몰랐다고요? 거짓말이지. 진짜 몰랐다는 건 무능한 것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주체들은요, 국민을 광장으로 내몰았습니다. 자기들이 바쁜 국민을 광장으로 내몰았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광장으로 내몰았어요. 결정적으로 서울행정법원 제6부가 청와대 앞 200m까지 행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열어라. 이것은 청소년, 노인, 어른 등 국민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회다. 국민의 의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열어라. 그 서울행정법원 제6부 그 재판장을 비롯한 그 배석 판사들 정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엄청난 큰 용기예요. 거기서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국가 권력의 견제 장치들이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특별검사 임명됐죠? 자기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 살 만큼 살았잖아요. 국회 탄핵? 이게 무슨 여당, 야당이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완전히 유린돼 버렸는데,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반드시 총리 제청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제청했습니까? 헌법 제87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있으나마나 하는 조항이 헌법에. 그리고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책임 총리를 하겠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양보하는 거예요. 이건 탄핵돼야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르면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조에 따라서 구도 변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구도 변론을 하는 경우에 36조에 따라서 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검사가 대통령 강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름하여 대통령의 형사상의 특권입니다. 지구상에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이승만이가 만들어 놨습니다. 저 살겠다고. 이런 터무니없는 조항은 남용하면 안 돼요. 최선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 소출을 할 수 없다 이거지. 그 전 단계는 다 할 수 있다. 뭐까지? 강제 수사까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구실을 붙여서 논쟁을 붙이면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국민들에게는 철저하게 법대로 다스리면서 말이죠. 여기 계신 분들 100만 원 내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죠?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다 파면이잖아, 파면. 대통령은 100억을 먹어도 됩니까? 며칠 전에 어디 행사에 갔더니요. 행사에서 축사하면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그 김성환 교육감이 강하게 보입니까? 라고 하니까 저쪽에서 몇 사람들이 또 예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나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강한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강한 인간 있습니까? 없어요. 강하게 보일 뿐이죠. 강하게 보이는 사람일수록 쓰러질 때는 더 비참하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항상 고개를 낮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 정현종 시인의 그 비스듬히라는 시가 있어요.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를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흐리기도 하죠.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이여. 평소 일하면서 교육감이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아휴, 이분 때문에 내가 산다 이렇게. 여러분도 교육감에게 딱 기대는 거 있으시죠? 옆에 한번 보세요. 기대고 있는 거 서로. 우리 이상철 과장님 반듯하게 계시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요. 서로 기대면서 사는 겁니다. 이해가 다 가기 전에 한 해 동안 내가 기대왔던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또 감사할 것 있으면 감사하시고요. 내 몸 참 감사할 일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눈이 이렇게 멀쩡해서 세상 볼 수 있고 다리가 멀쩡해서 오늘 또 걸어서 건물 하나 들어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잘 달려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